하려면 통일을 하려면 우선 하나, 둘, 셋, 네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통일을 하려면 통일한 생각들을 우리 국민이나 지도자들이 통일 의지, 통일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 통일할 생각이 있어야 통일이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특히 대북 정책에서 특히 강국자 정책을 잘 세워라, 그런 얘기를 했고, 대북 정책에서 우리 동포 정책, 그동안은 북한 정권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온건하게 하자, 좀 강경하게 원칙을 지키자, 뭐 이런 논쟁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동포에 대해서, 북한 우리 살고 있는 동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정책을 쓸 거냐, 이건 거의 그동안 논의가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대북 정책의 기본은 분단을 관리하는 데 있었지 분단을 돌파하고 통일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단을 관리하려면 당국자하고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렇죠? 분단을 관리하려면. 그러나 통일을 하려면은 당국자만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동포들이 우리와 하나 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동포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의 통일 외교. 오늘 요것이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거하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걸 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일 외교는 무엇인가? 통일 외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통일 외교가 없었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통일 외교는 없고 대미 외교, 대중 외교는 있었어요. 대일 외교도 있어요. 일본과 어떻게 할 거냐, 미국에 대해서 어떤 외교 정책을 할 거냐 있었지만 통일 외교는 없었다. 통일 외교는. 그게 무슨 소리냐? 통일 외교는 무엇인가? 첫째, 통일하겠다 하는 걸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우린 통일하겠다. 이게 통일 외교입니다. 통일하겠다. 우리가 통일하도 됩니까? 묻고 다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통일에 대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국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묻는 것이 통일 외교가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통일은 자기들 문제인데 왜 우리한테 와서 문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하겠다는 걸 확실히 세우는 게 통일 외교입니다.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통일하겠다. 두 번째는 통일이 당신들한테도 좋다. 당신들한테 좋은 것이다. 우리 한민족만 좋은 게 아니라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이웃에 있는 나라들한테는 다 좋은 거지. 중국에도 좋고, 일본에도 좋고, 그리고 통일 후에 동북아 시대를 우리가 열 테니까, 그러면 이 지역 전체를, 동북아 동아시아 전체가 평화 번영의 시대로 가는 것이다. 통일을 못하고 분단이 되면 이 시대가 이제 냉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사실은 통일은 우리한테만 좋은 게 당신한테 좋다. 결국 이 두 개를 확실히 얘기하는 게 통일 외교입니다. 여기 이제 한두 개 더 넣는다면은 요즘 이제 모든 나라가 러시아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번에 다 북핵 이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외교 아마 세 번째는 통일을 해야 북핵 문제가 풀린다. 북핵은 통일하지 않냐고는 안 풀린다. 이걸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사실 하나쯤 더 붙인다면 통일을 하겠다만 아니라 통일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통일 과정. 통일 과정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특히 중국 아이들한테 좋습니다. 중국 친구들은
야, 통일하다가 새로운 분란이 생기거나 불안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통일할 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당신들한테도 좋다는 걸 설득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일행위 북핵 문제가 되는 거다. 지금까지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북핵 문제를 그게서 지난 20년간 두 가지를 했어요. 뭐 했어요? 북핵 협상을 했어요. 한쪽에는 협상을 해서 무슨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하다가 주장을 했어요. 북핵 협상을 여러 번 했어요. 또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압박을 했어요. 유엔을 통해서 압박을 했어요. 압박을 해도 협상을 해도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압박을 해도 협상을 해도 북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가?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 정책은 뭐였냐면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북한을 변화시키지 않고 북한의 행동만 변화시키려고 행동만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북한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행동만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왜? 북한의 체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북한 체제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령 독재주의를 추구하는 한, 수령 독재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정권 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한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수령 독재주의를 추구하고 국민을 독재 속에서 유지하는 한 북핵 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핵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령 독재주의와 개혁 개방을 할 수 없는 문제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문제가 사실은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고 개혁 개방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죠. 서로 힘을 합쳐서 개혁 개방하는데 서로 돕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의 체제의 특성상 개혁 개방과 수령 핵을 포기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런 체제를, 그런 북한 자체를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전략을 짜지 않냐고 북한 체제는 그대로 두고 북한의 행동만 바꾸려고 했으니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건 북한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지 않으면 통일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를 바꾼다는 건 뭐 하느냐?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든다. 지금 이 지구에 북한과 같은 그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히 비정상적입니다. 첫째,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건 국제사회 공동체 이론으로도 기본이 안 돼 있죠. 남북한 간의 약속만 안 지키면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전 세계가 세계화하면서 상호 의존되고 교류하면서 세상이 발전하는데 아주 폐쇄적인 사회를 만듭니다. 150년에 옛날에 제가 몇 번 말씀, 옛날에 위정 착사파들이 개항은 매국이다 그랬어요. 개항은 문을 여는 건 매국이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멘탈리티를 갖고 있어요. 개혁 개방을 하면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니까 자기의 독재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 지금 전 세계가 개혁 개방을 세계화하는데 개혁 개방을 포기하고 자꾸만 이제 우리끼리 안으로 들어간다. 지금 내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한번 내가 북한 김일성 대학 선생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한참 전 얘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동자가 과거에 10개 만든 걸 그 다음에는 20개 만들고 그 다음에 30개 만들고 이래야지 나라가 부유해지는데 이 생산성 향상은 어디서 옵니까? 분업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분업이 많이 될수록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담 스미스 책 보면 보세요. 핀을 하나 만드는데 혼자 만들면 하루에 한 10개 만드는데 두 사람이 만들면 한 30개 만들고 세 사람이 만들면 100개 만든다 말이에요. 그 노동 과정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 기술도 더 늘고 그러면서 분업을 하면은 생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산성은 그 나라의 분업의 발전이 얼마나 됐느냐, 전문화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있어요. 분업을 세분화하고 전문화가 될수록 그 나라 생산성은 높아져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분업의 정도와 생산성 정도, 전문화의 정도는 무엇에 의존합니까? 무엇이 그걸 결정합니까? 시장의 크기가 결정. 시장이 크면은 많은 물건을 필요로 하니까 생산 공정을 아주 세분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 생산 공정이 빠르게 생산성이 높아지고 발전합니다. 대한민국이 60m, 70m 발전한 건 세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나갔으니까 분업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었어요. 북한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원리상. 왜? 이게 조그만 시장입니다, 이게. 이게 자체가. 외국하고 교류를 안 하고 여기서 문제를 풀겠다고 그러니까 이 작은 시장에서 분업을 발전시켜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걸 또 나눠요, 또. 자주경제라고 지역별로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하시고 여기다가 가구 공장 다 하나씩 만듭니다. 책상 공장 다 하나씩 만듭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장을 더 작게 만드는 이게 분업이 제대로 발달돼서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 운영을 하니 말이죠. 개혁 개방 안 하고 더 후퇴하고 백성들이 더 못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저렇게 국가 운영하는 나라가 없는데 그렇게 한다. 왜 그렇게 하면 자기 독재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 민주화라는 것도 좀 민주화가 발달된 나라도 있고 덜 된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국민에 대한 기본적 인권도 존중하지 않아요. 국민은 먹고 살지 못하게 하고 발전 못하게 하는데 막아놓고 정보도 막아놓고 그리고 국제적인 약속은 지키지 않고 핵만 개발해갖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바게닝해서 뭔가 어디서 먼저 오면은 그것도 국민한테 요만큼 주고 자기 통치 자금으로 해서 해외에서 그냥 작년에도 사치품은 많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통치 때문에 그럽니다. 이건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이 정상국가를 그대로 두고 이 사람의 행동을 좀 바꿔보게 안 됩니다. 돈을 많이 주면 바꿔주냐? 그 돈이 어디로 가요? 통치 자금으로 가요. 그럼 국민을 압박하면 바꿔지느냐? 쌀을 안 주면 바꿔지느냐?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 쌀을 안 줘서 국민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북한 지도자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면 무슨 그게 압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체제 자체에 지금 이 부분을 손을 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모든 얘기 글리기 가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하려면은 통일, 이웃 나라들이 대한민국 통일을 적극 지지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만들려면 이 얘기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런 얘기를 제대로 안 했어요, 우리가. 한국의 정치 지도자도 그렇고 학자도 이런 얘기를 확실히 하지 않고 가면 말이죠. 가면은 우리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만 지금. 아니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니들 문제지만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어? 이거 우리가 자기 중심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는 통일의 이런 주장도 하고 그다음에 통일의 비전을 얘기해야죠. 통일의 비전을 얘기해요. 통일 후에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걸 국내에 알려야 됩니다.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외국에도 알려. 첫째, 우리는 민주주의 하겠다는 걸 확실히 해요. 시장 경제 하겠다는 걸 확실히 해요. 외국하고 자유무역 하겠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걸 확실히 이웃 나라한테 얘기해요. 통일 후에 통일 한 번 두고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른다가 불안이 있다면 안 되니까 우리 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하고 자유무역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나라. 그 첫째 주장이에요. 이 비전. 두 번째, 우리는 대국주의 간의 싸움을 반대한다는 걸 확실히 해야 돼요. 미국과 소련이 싸우는 거 반대하고 중국과 싸우는 거 반대한다는 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한 대국주의, 여한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는 걸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독립, 그러면서 평화와 개방의 국가를 만듭니다. 하는 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강대국가는 한쪽에 붙을 생각 전혀 없다.
그리고 강대국가는 패권주의는 인류 진보에 역행을 한다 하는 거 확실히 얘기해요. 이제 모든 큰 나라든 조그만 나라든 다 자주 독립 국가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서로 상호 교진해야 된다. 이거 확실히. 두 번째, 세 번째, 우린 비핵화하겠다는 거 확실히. 한반도는 앞으로 비핵지대를 만들고 남 통일 후에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제 비핵 회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만주에 핵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 한국도 핵이 없죠. 일본도 핵이 없죠. 그래서 이 비핵 회랑을 만들 이걸 점점 확대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핵이 없는. 그래서 이제 극동에서 지금 극동에 핵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러시아. 핵이 없는 지대를 점점 확대시켜 나가겠다. 우리가 앞장서겠다. 그 다음에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를 전쟁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부존조약, 존재하지 않는 부존조약을 우리가 앞장서서 체결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그 부존조약을 관리하는 공동 위기관리기구를 만들자 하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전쟁 없는 지대를 우리가 앞장서 군축하였고 이웃과 군축하자마자 이제 전쟁이라는 게 이 지역에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도록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 확실하게 또 우리는 통일 후에 미국과의 한미 동맹은 계속 지키겠다는 건 확실해요. 이거 확실해요. 그거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대국 간의 경쟁은 우리가 반대하고, 싸움 반대하는데, 한미 동맹은 통일 후에도 확실하게 지킨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전에도 내가 이거 아주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간에 싸움하지 않는 걸 원하고 우리는 친미 친중해야 됩니다. 친미 친중해. 그건 확실한데 다만 미국과 중국에는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미국하고 중국은 둘 다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가 있습니다. 한반도를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 전략적으로 미국한테 유리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를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를 도와주고 자기들 영향권 안에 있으면 중국은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이해는 둘 다 갖고 있는 중국은 여기 플러스 하나 영토적 이해가 있습니다. 한반도와 영토가 국토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영토가 자기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게 될 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게 단순히. 근데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영토적 이해를 갖고 있잖아요.